대통령이 바뀌니까 SNS상에 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미세먼지도 사라졌다. 미세먼지도 사라졌다. 저희 어머니께서 산을 바라보더니 진짜로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28년생이니까 이제 90이거든요. 네, 90인데 하루에 저병으로 4km 왔다 갔다 합니다. 수영을. 저보다 조금 더 건강하세요. 근데 산을 그 불암산 수락산 불났던데 네. 불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시더니 야 어떻게 40년 전에 보이던 그 산이 보이니 그 정도로 공기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 게 아니고 SNS상에 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미세먼지도 사라졌다. 그럴 정도로 국민들은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기분이 좋은 거죠. 예. 한 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있길래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한 99점 정도 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좀 과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준비된 후보였다라고 하는 컨셉이었지만 사실 완벽하진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이 점을 감안하면 이런 정도 평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9점이면 완벽한데요? 완벽하지 않았다. 예, 방점을 찍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니 보통 9단은 있어도 10단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수로 따지면. 그 9단은 90%인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아 부가세 별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는. 지적하나요? 뭐 저 별로 안 해요. 잘하는데 뭐 굳이. 그럼요. 예. 숫자로 본 한 달. 저는 만점입니다. 아니요, 뭐 좀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만점입니다. 그리고 표정 관리하고 있지 말고. 일단 저는 만점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어허. 그 말씀하셨듯이 99점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이전 정권과 늘 비교해야 돼요. 이전 정권의 한 달과 비교해 보면 거의 만점에 가깝고 그냥 만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이렇게 기쁨을 준 대통령이 있었나. 제 기억에는 이제 문민정부 출범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초기에 하나에 정리하면서. 하나에 정리하면서 YS는 못 말려라는 책이 나올 만큼 사랑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83%.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모든 국민이 뭐 기쁨을 느끼고 또 보면 즐거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만점 줍니다. 그래서 개혁과 통합을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의 인상적인 추도사와 추념사가 있었는데 5.18 추도사의 경우는 이제 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했다면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추념사는요. 애국의 개념을 명확하게 상식적으로 재정립한 추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그랬어요.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게 애국이다. 네, 그걸 딱 적용시킨 추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까지도 아 내가 애국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 국민에게 이렇게 뿌듯한 감정을 준 대통령 어떤 워딩이 그런 인상을 줬나요? 청계천에서 그 미싱 박으면서 고생한 노동자도 파독 광부도 파독 간호사도 이 전부 진정한 애국자다. 그것이 뭐 꼭 총 들고 싸우고 민주화 운동하고 막 이래야 애국자가 아니라 자기 선 자리에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 그게 공익이고 애국자다. 저는 이 개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각색해서 해석하면 전태일 열사,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분신 자살했던 전태일 열사도 애국자고 보수 진영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뽕영화, 국제시장도 애국자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통합의 메시지가 그 이상의 메시지가 없는 것 같고 이건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애국이라는 개념은 보수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애국은 그걸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좀 지지율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뭐 갤럽 조사 이번 주 보면 82%입니다. 조금 주저앉았다가 지난번에 이제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살짝 70%까지 갔다가 78%로 갔다가 다시 82%로 반등했는데 이게 역사상 어느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되게 이제 인사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단기에 반등한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그냥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거의 같습니다. 신의 수준이다.
그럴까요? 신의 한 수였었다. 손 변호사님, 네. 한 달 지지율이 나왔어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들이 예. 취임한 다음에 처음 이제 직무수행 평가를 하잖아요. 예. 각 대통령마다 역대. 이제 그 직선제로 개헌된 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조사한 그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높습니다. 예. 84%. 이야. 예, 가장 높죠. 그리고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4%, 약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 이전에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기존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전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 당선되고요. 예. 그다음에 인수위 과정 거쳐서 취임한 다음에 또 한두 달 있다가 조사한 결과예요. 예. 그래서 기간이 좀 길었다. 네, 당선 후에 서너 달 후에 조사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후거든요. 바로 예. 취임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방심하고 안심하기보다는 더욱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고 관리를 좀 더 잘해주면은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작가님들이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맛배기로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숫자 82는 지지율이고요. 예. 내려갈게요. 하나씩. 예. 19.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로 외교를 한 각국의 정상 등과 전화 통화한 횟수가 19회. 예. 그다음에 5. 대통령이 취임사 포함해서 연설한 횟수가 5회입니다. 예. 그리고 4. 수석 보좌관 회의. 예전에 지난 정권에는 수석 비서관 회의였죠. 예. 근데 이번에 수석 보좌관으로 바꿔서 약간의 개념이 달라졌는데 그 회의 주재한 게 4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언론 앞에 서서 인선한 결과를 발표한 게 3회다. 예.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숫자로 문재인 정부의 한 달을 작가님들이 정리했습니다. 어머, 근데 그거 센스 있게 순서를 바꾸시네요. 그죠? 아니 근데 특별히 재미없는데 왜 재밌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냥 숫자 읽고 재밌지 않나요? 아니, 숫자가 무슨 연결한 게 이 수치를 다 합하면 18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재밌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아니 그게 재밌습니까? 세대 차이가 약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삼성동 자택으로 가는데 그 차량 번호 4개를 합하니까 18이 나왔더라. 이런 거 재밌잖아요. 재미없어요? 40대에서 재미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재밌습니다. 재밌었잖아요. 손소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미세먼지도 없어졌다.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면은 좀 더 한번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중국에서 예. 좀 신경을 쓴 게 아닐까. 저는 또 다른 들어요. 분석. 예, 또 다른 분석. 뭐냐면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예. 그리고 자동차에도 마음이 있어서 음. 배기가스량이 줄었다.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산을 바라보더니 진짜로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28년생이니까 이제 90이거든요. 예, 90인데 하루에 저병으로 4km 왔다 갔다 합니다. 수영을. 저보다 조금 더 건강하세요. 근데 산을 그 불암산 수락산 불났던데 네. 불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시더니 야 어떻게 40년 전에 보이던 그 산이 보이니 그 정도로 공기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게 아니고 SNS상에 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미세먼지도 사라졌다. 그럴 정도로 국민들은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기분이 좋은 거죠. 예. 돈 안 들이고 복지국가로 이민 온 것 같다. 그런 어쨌든 그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평가라고 하는 게. 예, 돈 안 드는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예. 하나는 화면을 보고 대통령이 나오면 얼굴 패권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게 돈 안 드는 복지다 이런 예.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어쨌든 기분이 다들 좋으니까 뭐 병원비도 안 들고 약값도 덜 든다. 예. 그래서 생활비를 줄였다 이렇게 됩니다. 문비어청은 여기까지 하고. 예. 의원님 잠깐 속보 하나 전달하고 예. 할까요? 아시겠지만 노태강 문체부 인사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승마협회를 조사하라 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당시 노태강 국장을 지금 문체부 2차관에 임명하는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때 참 나쁜 그분 아니죠? 참 나쁜 사람 해서 찍어서 문체부에서 이를테면 밀어냈던. 옷을 벗게 했던 그 노태강 전 국장이 차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보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2명을 찍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재수 과장인가요? 맞습니다. 진재수 노국장하고 진재수 과장이죠. 저분들이 지금 2명 다 들어온 건가요? 노국장만 지금 노태강 국장만 지금 제2차관으로 임명을 했다는데. 지금 문체부 제2차관이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차관이 했던 그 자리죠. 예, 그러니까 의미가 있네요. 근데 좀 특이하네. 왜냐하면 저기 2차관은 주로 정무차관이거든요. 그렇죠. 정무직인데 저분은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그 잔뼈가 굵은 그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꽤 그 지지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정무직으로 임명을 했을까? 저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도정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예. 지난번 이를테면, 지난 정권에서 뭔가 피해를,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어떤 정부적인 판단을 통해서 공직에서 물러난 분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도정환 후보자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힌 적이 그랬죠. 있었고요. 예.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또 현 정부도 지난번 있었던 문화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 부분을 다시 원상 회복 혹은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인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